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상승 그 가운데 코스피가 1.8%까지 탄력을 보여주면서 크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리노공업,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급등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약주와 전력 설비까지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볼까요? 해외 시장 강세, 국내장 강세다 그러는데 급등이죠. 미스터 진단 지난주에 실시간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요 정도 지수 정도까지는 그때 실시간으로 얘기를 했고, 다만 또 안 들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파월 의장의 연설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파웰이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말을 확실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고용이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 달에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찐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달에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고용이 지금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임금입니다. 임금, 시간당 평균 임금도 처음으로 4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여기에 실업률이 3.9인데 실업률이 4%대로 올라가면은 아마 장이 더 활기차게 움직일 거예요. 다만 이제 실업률이 4%대로 올라갔을 때 이제 이 경제 지표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것까지 얘기하면은 분위기 또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있는 것만 얘기하겠어요. 어쨌든 이종복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뉘앙스로 얘기한 겁니다. 뉘앙스. 어쨌든 좌우당간 파웰 의장 플러스 고용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어제 거래일이죠. 어제 거래일은 다시 엔비디아가 어제 미국 그 빅테크 중에서는 제일 세게 올라왔고 900달러대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다만 이제 어제 엔비디아서부터 알파벳하고 아마존은 애시당초 움직임이 좋고, 이러니까 미국은 급등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변곡점에서 결국은 반도체, 전력 설비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세잖아요. 그 반도체, 전력 설비, 제약 등 위주로 강세를 주면서 여타 AI나 로봇이나 이쪽으로도 매수세가 어느 정도는 확산되는데 이제 종합이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할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 이제 여타 업종 대표주 플러스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는 주식들이 치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반도체 위주로 장이 움직이느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도체, 전력 설비, 제약 등 강세에서 찾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추세 패턴인데, 이번에도 여전히 변곡점에서는 반도체예요. 대신 반도체가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화면에서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으로 방송을 할 때와 아까 화면으로 방송을 할 때는 느낌이 약간 달라야 되는데, 아마 이거 다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방송 못해요. 자, 반도체도 보면 지금 어쨌든 리노공업이, 근데 이 얘기를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방송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끔가다 그럽니다. 올라간 것만 얘기한다고. 내가 내 입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아, 올라간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징주가 그거니까 그걸 갖고 방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특징주를 방송을 할 때 내가 매수 추천의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권미란 앵커가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도 화면에 보면 다른 반도체도 양호하게 움직이고 하는 게 있어도 일단 내 시세판에 눈에 띄는 반도체는 리노공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픈엣지, 이들이 현재 화면에서는 제일 세니까
얘네들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해필이면 그죠? 해필이면 얘들이 매수 추천 의도를 갖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왜 지나가면서도 특징주로 얘기했던 주식들이 조금 비리비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특징주. 그래서 어쨌든 지금 리노공업이든 오픈엣지든 여기에 뭐 이오테크닉스도 있고 한미반도체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전문가가 나와서 일일이 다 얘기하면은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얘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냥 중간 생략하고 이들의 특징은 추세 패턴상 상승의 여력이 컸던 주식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 PCB 쪽도 지금 보면 심택이라는 주식이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키트보다 강하고요. 여기서 이쪽도 다 얘기할 수는 있는데 시간 관계상 패스할게요. 제약주 전체적으로 반등 양호하고 전력설비 급반등 나오고 있는 이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에 들어가겠지만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동일 비중으로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쪽 한번 얘기했고요. 전력설비 쪽에서는 가온전선, 그러니까 다른 쪽은 뭐 별로 나는 관심 없고 가온전선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긍정의 의도를 갖고 방송을 했거든요. 이들의 공통점이 추세 패턴 플러스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는 거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도 지금 보면은 그 ST팜이죠. ST팜은 신고가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쪽 제약주는 그간에 올라간 게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주들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좋은데 그 과정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이 움직임이 좋고, 말 나온 김에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갈게요.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거 얘기해 줬고, 대신 삼성전자가 세게 가니까 이제 여타 종목은 탄력이 떨어지지만 하이닉스 같이 가는 거고요. 이거 하이닉스도 미스터 진단에서 내 의견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PCB 쪽 대신 요새는 뭐 유리기판도 나와요. 그렇지만 유리기판이든 그 다음에 인쇄회로 기판이든 PCB든 유리든 다 기판 관련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판 관련주 쪽이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추세 패턴 좋은 종목 가운데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의 강세, 오늘 장 특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방송 공식적으로는 373 돌파 371 지지 체크인데요.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이렇다 할 악재가 없어가지고 얘들이 급락할 리스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해서 반등 시도가 이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다만 이제 꼭 아셔야 될 게 별표 3개짜리 경제 지표가 이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약간 변동성 생길 수 있고요. 이 주식시장의 이제 차기 변곡점은 5월 15일 스승의 날. 그죠? 예, 스승의 날, 하필이면 이날 또 우리나라 쉬어요, 여러분. 여기 물가 지표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미리 예측은 해줬는데 최근에 그 중동 쪽하고 이쪽 나오는 기사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보면 유가가 급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얼추 하락연자형 목표치라 리바운드가 나올 때가 되긴 됐지만은 말하면서도 내가 또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먼저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5월 15일 날 물가는 그닥 높게 안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지금 시장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유가가 꺾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생필품이라든가 기타 쪽의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우리가 뭐 미국 사는 건 아니니까 요거 좀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373 돌파 371 지지 체크로 명목적으로는 줬으나 순간적으로 급락에 대한 리스크는 떨어진다. 고로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로 얘기하면서 설명 좀 해볼게요. 이전 직전 두 번의 방송이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를 2번 강조했고요. 아까 처음에 이종복이가 말할 때 반도체 2차 전지 양분하고 뭐 로봇, AI, 제약 등 순환매 노리고 하는 이런 얘기 좀 해줬거든요. 그들 중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세 패턴이 좋은 주식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가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할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이제 최근에 급락했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항권에 부딪히면 그 주식이 정통성이 결여된 주식이나 이런 주식은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종복은 증권 전문가고 매일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 오늘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을 얘기하는 게 이제 습관에 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 파생방송할 땐 반대고, 그걸 강조할 때 전체적인 종목을 다 좋게 얘기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요까지 얘기하고 핵심 주도 중기관점 양호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지금 최근 방송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5월 3일 날 미스터 진단 실시간이에요. 우리나라는 나스닥 18,000에 대놓고 373은 나온다라는 얘기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켓텐에서 종종 자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1월 말 타이밍과 유사하다라는 얘기 종종 자주 얘기해 줬고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1월 말 타이밍과 유사하다는 얘기 아마 여러분들 자주 들었을 거예요. 요쪽이란 말이에요. 또 거의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때도 여러분들한테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이 지수 조정에서 두려웠던 사람들은 팔아야 되고, 나는 이 지수 조정이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밀리는 거라 무섭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으나 이제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감은 안 좋았겠죠. 근데 지금 다 올라왔어요. 자, 이런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4월 11일 날 일반인들은 장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빠지는 거 말고요. 무너질까봐 무서워하지만 나는 그냥 올라갈까봐 걱정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한 달 전, 3주 전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밀릴 때는 $720로 밀린다라고 얘기했다가 이건 3월 19일.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이 기세면 $900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4월 24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리노공업, 뭐 이응직 랜드는 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저 지금 전략이 이게 4월 19일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전략이거든요. 전날이 주식시장 폭락한 날입니다, 여러분. 4월 19일 날 나스닥 여기까지 반등 나오고 국내장 여기까지 반등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지수 때 가서 현금 체크하면 된다. 이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입니다.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추가 상승 여력이 높은 반도체 등 2차 전지도 포함해서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방송 없습니다. 네, 오늘 한 주의 첫 거래일 월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한 수는 지나갔습니다. 내일 신의 한 수 기다려주시고요.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라는 전략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내일도 마켓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